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0월 10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아마 전광판 보시면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종목마다 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또 많이 밀리면서 끝났고 지수 자체도 대단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체에 이제 제가 증시 지표들을 아마 말씀드릴 텐데요. 증시 지표들을 보시면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 오늘 종합지수는요. 마이너스 0.26%, 2402포인트입니다. 2400은 간신히 유지가 됐죠. 종합지수는 별로 빠진 건 아니지만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그래프 보여드릴 텐데 그래프로 봤을 때 상당히 오늘 그 지수가요.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2.62%, 795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훨씬 더 많이 빠졌고 지수로도 8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800포인트가 깨지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은 이제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을 보면요. 거래소가 9조 3천억입니다. 거래소만 놓고 봤을 때 거래대금이 전일 대비했을 때 한 3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것은 시장이 활발하게 사고 팔고를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오늘 그래프를 보면 음봉이 나면서 아침 시세 대비 많이 밀리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었다. 그렇지만 거래 대금만큼은 오늘 거래소가 좀 의미 있는 좀 지표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7조 4천억. 그래서 거래소 대비해서는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그 시장 규모로 봤을 때 7조 4천억이면 그렇게 적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거래소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추세가 지금 깨지고 나서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 급락세가 심상치가 않다. 전체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봐도요. 제가 항상 이런 그림 한 번씩 그려드리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빠지는 이 포물선은 긋는 이런 모양이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이 빠져도요. 이렇게 빠지다가 반등해주고 빠지고 반등해주고 이렇게 톱니바퀴로 빠지는 모양은 올라갈 때도 거의 비슷한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포물선으로 빠지는 그런 시장은 기간 조정도 굉장히 길 뿐더러 반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도 이제 거기에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헤드라고 봤을 때 양옆으로 이렇게 숄더, 헤드 앤 숄더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전형적인 상투를 찍고 이렇게 빠지는 그런 시장의 전형적인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앤숄더형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주가가 상투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맞다고 보기보다는 제가 오늘 보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 삼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늘 분봉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침부터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한 번도 반등을 못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어보면요. 요게 하루, 이틀, 3일, 4일째 요 바닥이 지금 딱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정확하게 아침에 높게 시작을 했다가 요 4일째 바닥 일종의 추세선이죠. 분봉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10분봉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딱 부딪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추세선이 오늘 이제 여기에서 부딪혔는데 요게 단기 바닥이 돼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요게 4일째 여기 확인시켜준 바닥이거든요. 그럼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지점에서 아침부터 기관들이 그동안의 시장은 기관들이 많이 팔아서 빠진 시장이라고 그러면 최근 한 2, 3일 동안은 이 지점에서 기관들이 이제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
과감하게 이렇게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기관 쪽에서는 지금 지수대를 단기 바닥 정도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요 바닥에서는 강하게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방금 제가 일봉 보여드렸듯이 일봉은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지만 분봉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참고 삼아서 볼 필요도 있다. 만약에 여기가 바닥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그러면요, 단기 매수 시점으로서는 굉장히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최근에는 코스닥이 모양이 더 좋지 않습니다. 요 추세선이 깨지고 나서 이렇게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지수가 800포인트까지 깨졌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더 좋지가 않다. 거래소보다 최근 하락세는 더 크다. 오늘도 한 2% 넘게 이렇게 2.6%나 빠져줬는데요.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는 기관들이 그래도 조금 매수 우위를 해주면서 바닥을 다져주는 맛이 있는데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개인들 매수가 더 많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제 테마주라든가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들 위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이 요즘 하락세가 더 큽니다. 신용이나 미수가 이렇게 많이 실려 있는 것도 매물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다음은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좀 특이한 게 기관들만 이렇게 매수 우위를 했어요.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그 몇 달 동안 꾸준하게 기관들은 매도 우위로 이렇게 시장을 대해왔는데, 최근 한 2, 3일 동안은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기관이라는 게 그런 역할도 있죠. 많이 빠졌을 때 수급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는 게 아닌가. 거래소 5,800억이라는 거는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기관들이 조금 매수 우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개인들이 거래소 3,700억,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2,000억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개인들이 팔고 있는 반면에 기관들이 매수 우위하고 있는 게 좀 특이하다. 추이를 좀 볼까요? 그동안에 한 달 거를 이렇게 좀 보면요, 기관들이 꾸준히 팔자 위주로 이렇게 시장을 대응하다가 이제서 이렇게 조금 사자 우위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소인데요. 오늘 5,800억, 어제 1,700억 매수 우위한 거 보이시죠? 그러죠? 외인들은 여전히 이렇게 팔자 우위고, 개인들은 그동안에 사자 우위로 이렇게 하다가 오늘 3,7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이 5,800억 매수 우위했는데 크기로 봐도 상당히 큰 물량을 오늘 사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제가 분봉을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그 분봉 바닥권을 이제 매수 시점으로 기관들이 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단기 바닥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다음은 국내 증시자금 동향이요. 먼저 고객예탁금이 50조 4천억입니다. 50조 안팎으로 이렇게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객예탁금은요. 추세로 보면 근한 2달 동안 조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연초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조금 늘어나 있는, 그렇게 나쁜 지표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반면에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19조 3천억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잔고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 미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금이 지금 5,490억인데요. 근한 5개월 넘게 미수가 이렇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단타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같이 이렇게 시장이 꺾이는 시장에서는 미수가 됐든 신용이 됐든 들어가서 이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급매물화 또 악성 매물화 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좋지 않은 거는 그런 매물이 좀 이렇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분봉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활발하게 대형주 위주로 매수 우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근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래소 위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를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살짝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요. 연초 대비로 이렇게 보면은 연초 대비했을 때 상당히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펀드 이쪽으로는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절대 금액이 아직도 높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관 그 물량이요. 오늘 기관들이 많이 샀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종목별로 이렇게 보면요. 삼성전자를 350만 주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340만 주 판 것에 비했을 때 눈에 띄는 매수죠. 카카오 19만 주, 네이버 9만 주, 현대차 8만 주, 기아 10만 주,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많이 샀죠. LG전자 27만 주, 삼성중공업 140만 주.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한 10여 개 종목을 봤을 때 기관들이 이런 종목 위주로 매수 우위했다. 그래서 최근 시장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수급이 기관들이 바닥권에서 대형주 위주로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들이 우리나라 시총 한 10위 안에 드는 대표 종목들만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아마 지수 방어를 위한 매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프 이렇게 하나씩 제가 눌러 드릴 테니까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좀 욕심이 날 만큼 그렇게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래프입니다. 앞에 저점에 이렇게 딱 다다랐죠. 350만 주 여기에서 매수 우위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 삼아서 볼 필요가 있다 싶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19만 주 샀는데요. 카카오도 많이 빠져 있죠. 가격으로 보면 매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이버도 이런 모습인데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위주로 현대차, 제가 현대차 실적주 관련해서 또 배당까지 매력이 있다. 그래서 현대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형주 중에서도 현대차하고 기아가 그래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아 모양은요. 이렇게 둥그렇게 바닥을 이렇게 말아 올려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또 기관이나 외인들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아 같은 거 10만 주, 현대차 8만 주 이렇게 샀죠. 이런 것들은 그래프 모양도 좋지만 실적까지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 오늘 LG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굉장히 좋은 것으로 3분기 실적이요. LG전자도 이렇게 보시면 아까 삼성전자하고 비슷합니다. 쌍바닥 모양 이런 모양입니다.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좀 확인시켜주는 요 지점에서 지금 기관들이 강하게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삼성중공업 이제 3분기 이번에 이제 실적이 아마 근 한 5년 만에 흑자가 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봤을 때 항상 그렇죠. 흑자 전환하는 기업은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많이 오른 것 대비했을 때 또 하락도 조정도 이렇게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실적 걱정 없다고 봤을 때요. 수주를 그만큼 많이 받아놨다는 얘기죠. 지금 가격대는 매력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선주는요. 삼성중공업뿐만 아니고 한국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한 1,000만 주 넘게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위했었는데요. 오늘 기관들이 7,290원 오늘 종가 이렇게 해서 약간 플러스 났는데 140만 주 매수 우위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이 가격대에서 많이 샀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현대로템 제가 바닥에서 한번 사볼 만하다 이렇게 강조해 드렸는데요. 마침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로템이 방산주 그런 테마로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오늘 최고가는요 7.7%까지 올라줬어요. 29,350원까지 갔다가 28,200원에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격으로 봤을 때 사도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주식이 아닌가. 그래프를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앞에 저점 부근까지 오늘 이렇게 반등해 줬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을 거의 반환한 그런 가격대입니다. 더구나 이제 이런 전쟁 얘기 나오고 그러면 방산주는 또 그런 프리미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도 있지만 폴란드 관련해서도 이제 호재가 얘기가 되고 있지만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현대로템은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방산주들이 전체가 이렇게 다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하마스 이쪽 분쟁 관련해서 그런 흐름을 좀 타지 않았나. 오늘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좀 밀렸기 때문에요. 내일이든 좀 밀리면 들어가도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들어갈 만한 가격으로서는 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원님이 현대로템 매수해도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문의가 왔었는데요. 지금 가격이라고 그러면 또 현대로템은 실적이나 또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가 오히려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무난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SPG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아침에만 해도 2.5%가 올랐다가요. 종가에 4.5%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4만 원대 초반에 제가 SPG를 이익 실현했습니다. 2배 이상 수익이 났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같이 수익 실현하자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며칠 전에 34,000원대에 다시 들어갔는데요. 오늘 상당히 크게 물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PG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수반이 되는 유일한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라고 그러면 들어가도 부담이 없다. 들어가서 좀 물린다고 그러면요. 또 물타기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드리면 이런 모양이 되죠. 여기를 이렇게 추세 하단이라고 봤을 때 지금 가격대에서는 들어가 볼 만한 가격대다. 들어가서 그렇게 걱정할 가격대는 아닌 것 같다. 로봇 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추세를 깨고 이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추세가 깨지면서 빠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무슨 큰 악재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SPG는 그럴 만한 회사는 아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꾸준히 SPG는 관찰해 왔고 또 매매를 해왔던 종목인데요. SPG는 아주 하방이 탄탄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라고 그러면 다시 들어가도 될 만하다. 혹시라도 요 위에 고점에서 못 팔고 지금 여기까지 끌어 내려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는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금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오늘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정도 보합 정도 가격이면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삼성바이오로직이 최근에 3일간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0.68%니까 뭐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요. 보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내일 또 보합 아래라고 그러면 다시 들어가도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좋은 종목들도 많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항상 삼성 바이오 매매를 많이 합니다. 이유는요. 그 세세한 내역을 다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알았다고 그래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다른 주식들 하기에는 조금 불안감이 있어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을 항상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락을 근 한 1년 동안 했다가 반등해 주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봐서는 최근에 한 3일간 올랐다고는 하지만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더구나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한 20% 정도 더 이렇게 좋아졌다. 그래서 실적으로도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은 오늘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정도에 다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 이제 다시 제가 점검해 드린다 그러면 오늘 시장 지수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거래소가 그런 대로 탄탄했는데요. 거래소가 이렇게 탄탄한 배경에는 기관들이 대형주 위주로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했다. 거의 한 500억 매수인데요. 근래 보기 드문 이제 거래소 분봉을 봤을 때요. 이렇게 분봉으로 봤을 때 이 바닥이 눈에 띄는 바닥 같다 이런 얘기죠. 4일 동안 이 바닥에서는 강하게 반등해 줬는데 오늘 다시 그 바닥이 왔거든요. 근데 이 바닥 지점이 기관들이 대형주 위주로 지수를 방어하면서 강하게 매수했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대충 기관들은
이 정도 가격을 매수해도 되는 시점으로 단기 바닥권으로 인식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추세를 우리도 좀 참고 삼아서 매매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종목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 삼아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요, 증시 내부 지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전쟁이라든가 또 미국의 어떤 금리 문제라든가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요.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현금 보유가 가장 좋겠죠. 좀 방어적으로 호가를 아껴가면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꼭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 위주로 저점 매수해서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마치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